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뭐 하루하루가 트럼프 뉴스로 그냥 도배가 되는 시대인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얘기를 또 하나 했다고 해서 상호 관세? 상호 관세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다고 네가 한다. 우리한테 관세를 5% 매기면 우리도 니네한테 5% 매길 거다. 그건 뭐 심플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근데 그거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셔가지고 김상훈 기자가 좀 설명 좀 예.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상호 관세 뭐 그거 아니에요? 2% 얘기했듯이 네가 5% 올렸어? 그럼 나도 5%를 올리마. 네가 컨셉- 10% 하면 나도 10%. 컨셉은 그러합니다. 컨셉은 음. 그러한데 이게 그 역사적인 맥락,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올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네가 매긴 만큼 나도 매기겠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 텐데 좀 배워보죠. 예. 일단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저희가 하는 콘텐츠는 네이버에 언더스탠딩 텍스트라고 네, 쓰시면 언더스탠딩 텍스트. 요거 네. 요새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제가 안 사장님한테 굉장히 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튼- 월 1,000원입니다. 월 1,000원. 네. 여튼 요즘 그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예. 캐나다, 멕시코에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음. 요거는 원래 3월 4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었는데 캐나다랑 멕시코가 뭐 우리 조금 봐주세요. 우리 뭐 요구하는 거 해드릴게요 해서 지금 일단 발효가 한 달 미뤄져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엊그제 했던 게 철강 알루미늄. 이거 사실 일기 행정부 때 했던 건데 당시에도 이게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네. 한국 같은 나라들은 따로 협상을 해서 니네들은 관세에서 예외해 줄게. 대신에 그 기준 연도 대비해서 70% 정도의 물량만 수출을 해. 예. 그래서 쿼터제를 묶어놨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 그때 했던 협정물들 다 폐기를 하고 새로 그 협정물들은 다 폐기하고 새로 이제 3월 10일부터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알겠습니다. 똑같이 25%씩 관세를 매기겠다. 음. 여기까지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뭐 내일쯤 발표할 게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네가 우리한테 관세 많이 매기면 우리도 니네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상호 관세라고 부르는 건데 예. 사실 사실 그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 잠깐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93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관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게 관세예요? 어떤 그래프가? 이 위에 있는 선을 보시면 돼요. 예. 이 위에 있는 선을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것도 관세이긴 한데 조금 범주가 달라서 위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뭐 많아봤자 8% 정도입니다. 예. 미국의 관세가 트럼프 때 조금 올랐던 건데 옛날에는 60% 그랬어요? 맞습니다. 평균 관세가 1934년 이전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가 59%였어요. 우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죠. 야, 저관세 물고 들어와서 장사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죠. 원래 관세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수입품에만 관세를 매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원래 관세라고 하는 범주는 수입품, 수출품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세금, 쓸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사실 예. 관세가 세금 물리기 가장 좋은 세목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득세, 법인세 걷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이게 국가의 수입, 세 수입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조금 바뀝니다. 이제 다른 나라 공산품, 농산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역 장벽을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관세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 자국의 산업을 지키겠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1920년대라고 하는 게 사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때 사실 미국은 굉장히 전쟁 특수를 누려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이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품도 잘 만들어내고 농산물도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팔 데가 사실 전 세계 별로 없잖아요. 예. 미국에 싸게 이제 계속 파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제조업체나 농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죽겠다. 우리 거 사야지 왜 자꾸 수입해 오냐? 맞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들어서 첫 번째로 미국의 이제 평균 관세 자체를 40% 수준까지 올려요.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면
요 20%까지 내려갔다가 한 40%로 한번 뛰잖아요. 예. 이때 법을 만들어서 평균 관세를 40%까지 높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후보 대통령 이 양반이 후보 때 만든 후보 대통령. 맞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 뭐랄까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관세를 더 높이겠다. 아이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들어와서 트럼프는 애교네. 당시. 그쵸. 그래서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하는 걸 의회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평균 관세를 60%까지 높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 관세들을 사실 미국이 이렇게 높이니까 당연히 유럽도 관세를 엄청 많이 높였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로 뭐 어떻게 보면 물고 물리는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1929년을 100 기준점으로 봤을 때 1932년에 전 세계 무역액이 66%나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높이면 다른 나라도 또 따라서 올렸을 테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이제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그때 당시에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로 그렇게 많이 정책을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관세를 높이는 정책을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하는데 예. 이게 니네 나라 상품을 우리나라 팔지 못하게 관세를 높이는 거니까 그럼 쟤네도 높이고 서로 이렇게 거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다 같이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걸 보고 이제 1933년에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후보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국이 살아나려면 그때 당시에 대공황이 딱 시작됐을 때니까 네. 미국이 살아나려면 무역을 늘려야 된다. 무역을 늘리려면 관세를 낮춰야 되는데 이 관세를 낮추려고 봤더니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다른 나라도 무역 장벽을 이렇게 올려놨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60%까지 올려놨잖아요. 예. 근데 관세를 낮추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회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게 너무 관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낮춰야 되는데 이걸 낮추려면 우리한테 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관세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의회에 있는데 법으로 행정부에 위임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는 야 우리도 한번 같이 매겨볼까? 이렇게 상호 관세. 우리보다 더 낮게 내리는 나라는 그래 우리도 같이 낮출게. 우리보다 더 높으면 우리도 같이 높일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얼음장도 놓아야 되고 오르고 달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요 수단을 한꺼번에 두 개 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호 관세라고 불렀던 건데 그러면 당시의 상호 관세는 내심 목표는 너무 관세가 높으니까 야 너랑 나랑은 하여튼 똑같이 할 테니까 네 낮추면 나도 낮출게 그런 취지였네요. 맞습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 말하는 상호 관세는 니네가 높이니까 우리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방식은 똑같은데 목적 자체는 이걸 끌어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인데 예. 요때 그 상호 관세 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상호 관세라고 하는 수단이 생기면서 보시면 미국의 관세가 엄청나게 수직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1945년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 한 19개 국가랑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도 관세 낮출 테니 니네도 관세 낮추자. 니네가 관세 높이면 우리도 높일 텐데 미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니네도 못 팔아. 그러니까 같이 낮추자. 이런 수단으로 썼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옛날에 있던 법을 가지고 보고 아 요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도 비슷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높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이 법이 있구나. 옛날은 낮추려고 위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근데 수단은 같으니까 목적이 전혀 다르지만 수단은 옛날 같으니까 거는 나도 낮출게 니네도 낮춰 이거고 지금은 맞습니다. 니네 높네? 나도 나도 올린다? 라는 그거고. 거니 뭐 같은 맞습니다. 하여튼 키 맞추기 정책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근데 예전 거는 내가 먼저 사탕 줄게 너도 사탕 줘 이건데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먼저 때릴 테니 내가 막 때릴 테니까 너도 불만 있으면 전화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그 상호무역법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관세를 끌어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관세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1947년에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낮아지는 1947년에 가트 지금 우리가 말하는 WTO 세계 무역기구의 전신이죠. 이게 지구상 최초 다자간 무역 협정이거든요. 이 그 사실 상호 무역법이
이 가트 체제, 다자간 WTO 체제의 산파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로 대공황을 극복을 하고 야 이렇게 예.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같이 무역을 하니까 관세를 낮추고 다 같이 무역을 늘리니까 이렇게 좋아지지 않냐. 요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보시면 요때 그 상호무역법을 개정을 하고 다 같이 관세를 낮추니까 무역액도 늘어나고 전 세계 생산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1947년에 이렇게 가트 체제가 출범을 하고 이제 그게 지금의 WTO 체제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WTO 체제에 굉장히 큰 수혜 국가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큰 수혜 우리나라가 국가인데 수출국으로 될 수 있는 열정적 그렇죠. 계기였죠. 사실 WTO 체제가 딱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혜국인데 이 그 상호 관세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게 안 만들어졌을 텐데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 올리는 상호 관세를 미국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이 WTO를 만들면서 가트 체제를 만들면서 미국이 만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데. 최혜국 대우 많이 들어본. 이거 뭐 조금 유명한 외교 조약에서 많이 나오는 조항이기도 하고 예.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WTO 기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회원국 1이 예. 회원국 2에 그냥 관세 인하를 해줘요. 예. 그러면 회원국 3은 회원국이랑 무역 협정을 따로 맺지 않아도 아 니네는 우리가 회원국 2에 줬던 관세 인하의 혜택을 그냥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무역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회원국 1이 주는 가장 낮은 관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호 관세할 때 그 뭐랄까 그 상대방이 관세율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이겠다. 요거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WTO의 원칙 자체가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높이니까 우리도 높이겠다 하는 순간 이 원칙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내려도 회원국들은 다 낮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습니다. 체제로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차별 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수입을 하는데 예. 관세를 달리 매겼어요. 어떻게 매겼냐면 콜롬비아가 주산지인 마일드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은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예. 근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는 7%를 매겼던 거예요. 어. 그래서 스페인이 주장을 했던 게 야, 이게 품종이 다르다. 어. 그래서 이거는 나라별로 우리가 차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품목별로 차등을 두는 거다. 예. 요거는 괜찮다. 어. 이렇게 스페인은 주장을 했지만 브라질은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아라비카 품종인데 이거는 국가별로 차별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냐. 예. 그래서 이걸 WTO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브라질이 이겼죠. 그래서 이 MFN이라고 하는 최외국 대우 원칙 때문에 브라질 관세도 0으로 내려간 거예요. 똑같이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호 관세로 이렇게 뭐랄까 니네가 우리한테 매긴 만큼 올리는 것 자체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건데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서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WTO의 원칙 자체가 훼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WTO가 이렇게 있는데 상호 관세를 매기더라도 예를 들면 A랑 C 사이에 관세율이 낮다라고 하면 이 MFN 원칙 때문에 다 올리더라도 그냥 자동 적용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딴 데도 다 올라가는 거다? 자동으로 딴 데도 낮아지는데 WTO 체제 아니라고 하면 예. 얘한테 상호 관세를 매겨서 높이더라도 WTO가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얘가 이제 WTO 가서 제소를 하고 당연히 낮추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MFN 관세가 최혜국 대우가 이제 트럼프가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상호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다른 나라도 지키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되면 서로 상호 관세를 매기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세 자체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관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그래. 왜 우리가 지키겠냐. 예. 그래서 이 WTO 체제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미 WTO는 힘이 없어요. 요즘 WTO 가서 무슨 제소한 사람 있습니까? 미국이 왕인데 뭐. 이미 식물화됐죠. 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관세, 이제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들은 물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억지스럽고 미국 이기주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TO의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WTO에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예외로 두는 사항들이 뭐 국가 안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런 건 네가 좀 특별히 신경 쓸 수 그렇죠. 있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근거법에 따라서 그냥 니네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니까 우리는 관세를 매기는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논리였는데 예. 이번에 말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WTO 원칙을 그냥 무시할 거야. 니네들이 그냥 우리한테 관세를 높게 받으면 우리도 당연히 높일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 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MFN 관세가 2.5%입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를 맺어가지고 0%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0%예요.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자동차 관세가 10%라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걸 건드리고 우리도 같이 10%를 올린다라고 하면 WTO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2%로 낮아지니까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걸 무시한다라고 하면 WTO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하지 않았던 건데 예. 이번에는 야 니네가 10% 매기니까 우리도 10% 올릴게. 그러면 미국이 매기는 수입품 자동차 관세가 유럽은 10%, 그다음에 지금 MFN 관세 2.5%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WTO 체제가 아예 붕괴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4년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앞으로. 만약에 WTO 체제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쭉 가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도 지키지 않을 테니까. 굉장히 50여 년이라고 60여 년이라고 시간 동안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던 체제인데 이게 붕괴되면 당연히 다시 재건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쉽진 않겠네. 그래서 실제로 하겠다라고 하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여기가 다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SNS에서 굉장히 떠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래프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4%를 매기는데 얘네들도 4%를 매기고 있는지 딱 거기에 맞춰서 선을 그어놓은 건데 예. 대부분이 이쪽 오른편에 있잖아요. 미국보다 많이 매기고 있다는 미국보다 뜻이네요. 훨씬 더 많이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2015년 자료여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 수렴해 있습니다. 저거는 미국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를 맞습니다. 표시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럼 서로 상호간에 저 그래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다른 놈들은 우리한테 관세를 이렇게 매기잖니. 그쵸. 그런 근거로 쓰이는 표겠네요. 그렇죠. 트럼프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열어놨는데 니들은 관세 장벽을 높여놔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다 망했다. 아. 근데 트럼프 말이 100번 옳잖아요. 그렇죠. 뭐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WTO 체제 아래서 예를 들면 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쪽에 많이 붙어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WTO 미국은 저걸 절대 깰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그냥 활용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관세율은 높더라도 MFN 관세라고 해서 그냥 딱 거기에 그 원칙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은 4% 매기는데 중국은 12% 가까이 매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혜택만 누려왔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날 만하죠. 화가 날 만하죠.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짜증날 만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영해 수렴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FTA를 맺은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에 수렴돼 있는데 다 한꺼번에 그 예를 들면 미국이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그러면 전 세계 무역액이 확 줄어들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래프처럼.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유지했던 WTO 체제는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호 관세를 매기면 WTO 체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FTA를 어마어마하게 맺어놓은 그렇죠. 나라잖아요. 미국도 맺었고 맞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되게 대표적으로 FTA 많이 맺기로 유명한 나라 한 코리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FTA는 야 도장 찢어버리기 전에는 네. 어쨌든 우리는 FTA 맺었으니까 우리는 FTA로 하면 돼. WTO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안전판이 되기도 하는 건데 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구나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양어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두고 관세율을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품목을 양어 품목이라고 하는데 예. 이 10년 이내에 관세를 0으로 철폐를 하는 품목들이 우리나라는 98.3%고 미국은 99.2%고 예. 조금 10년보다 길게 관세를 철폐하는 게 우리나라는 1.4% 있으니까 뭐 99.7%잖아요. 예. 미국은 100%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미국의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타겟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뭐 예를 들면 관세 MFP 관세 무시하고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요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대부분 다 저 파란색 점이 FTA를 맺은 맺었습니다. 한국과 FTA 맺은 그쵸. 나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자 완전히. 간에 이미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관세를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거기에 따라서 같이 관세가 올라가는 뭐 그런 그 영향에서는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잠깐 잘해놨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다들 서로가 서로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가 올라가는 이 악순환에서 FTA가 있어서 우리나라 관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이른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끼리 네. 우리는 FTA 약속을 했으니까 FTA 지켜야지 그런 건데 미국은 뭐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나는 다른 난 모르겠어. 난 그거 전 대통령이 찍은 거지 내가 찍은 거냐 그거? 그게 트럼프 아니, 사실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재협상을 하자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재협상을 하자고 해서 재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협정문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바꾸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법으로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트럼프나 되거나 뭐 예를 들면 중국 정도가 되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바꾸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다른 나라들은 쉽진 않을 거예요. 아. 물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상호무역법에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요게 조금 크리티컬한데 이제 니네가 관세를 매길 만큼 우리도 매기겠다. 요게 기본 조항이고 비관세 장벽의 실효 관세율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그게 있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관세율은 똑같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은 0%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자동차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네. 아 관세는 아니어도 맞습니다. 아. 그러면 니네가 그거 너무 과도하게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비관세 장벽이고 그러면 미국 수출품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건데 요거 얼마나 막은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네요. 맞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 사사건건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건 있다. 근데 다만 이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미국한테는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지 얼마나 됐지?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아니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1년은 된 것 같아 느낌이. 진짜 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난 진짜 리스펙트해 정말. 와 진짜 뉴스가 내가 어떻게 끊임이 없어. 와. 아니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너무 좋겠어. 진짜 미국인들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얄밉지. 미국인들이 왜 얄미워요? 우리가 보기에 얄밉지. 우리가 보기엔 얄밉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세를 때리는 것들로 사실 오늘 재밌는 기사 하나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백악관에서 자료를 냈는데 예. 현대제철이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 철강. 예. 네.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네, 제가 한번 있었죠. 소개해드린 바 예. 있잖아요. 우리가 관세 정책을 폈더니 봐라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검토하지 아, 않느냐.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때리는 관세들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상호 관세처럼 전 세계 무역액을 아예 줄여버리는 이런 관세 정책을 펴게 되면 무역액이 줄어드니까 사실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또 별 수 없이 또 나가야 되는 예.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살 길을 꽉 막아버리는 사람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근데 한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드처럼 적장이 너무 훌륭한 거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와서 성공은 했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을. 그렇죠. 관세 많을 때 네. 진짜 지난 우리나라의 그 40년, 1970년부터 그렇지만 한 50년간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행운의 맞아요. 역사였어요. 그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WTO가 행운의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농사라도 잘 되면 음. 농사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자.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낮고 공산품은 갈수록 비싸지니까 그렇죠. 농사 일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여지가 적죠. 적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상하게 돈이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품 제조업을 시작한 게 뛰어든 게 야 기가 막힌 한 수가 된 거지. 우리는 팔 농산품도 없었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행운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던 건데 우리가 예.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지 사실 뾰족한 수를 갖고 있지도 않고 역사적인 경험도 없으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트럼프의 답답한 유산이 생각이 이번 들죠. 그냥 임기 때뿐 아니라 꽤 이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던데 그렇죠. 진짜 한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야 근데 될 것 미국인들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다 관세를 물고 넘어오니까 네, 다 조금씩 비싸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특정 국가만 관세 없이 막 들어가면 야 내가 저 나라 자동차는 왜 이렇게 싸? 그러면 관세 없이 들어가고 우리는 관세 물고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되지만 네, 다 똑같이 관세 물고 들어오면 네.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철강 때문에 관세로 이렇게 장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전 세계 철강 업체들 다 순위를 매겨 보면 미국의 누코라고 하는 철강 업체가 그 조강 생산 능력으로 한 14위쯤 됩니다. 예. 근데 얘네가 순이익이 압도적이에요. 어. 매출은 현대제철이랑 비슷한데 막 순이익이 막 뭐 예를 들면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관세 물고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예. 당연히 많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상품, 비싼 상품들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다른 해외 업체들이랑은 경쟁에서 별다른 상황이 안 생기지만 미국의 현지에 있는 업체랑은 굉장히 큰 경쟁력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미국에서 공장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경쟁을 하려면. 그러면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글로 가고 자꾸 일자리는 가고. 사라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관세만 물고 다 다니면 똑같은데 자꾸 공장이 관세 물기 싫어서 빠져나가니까.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기업은 남들이 다 그냥 자기 나라에서 수출하고 있으면 우리도 자기 나라에서 수출하면 똑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그러겠네. 그럼 우리도 미국으로 가야죠. 우리도 일하러 그렇죠. 이민은 우리도 사실 미국 가서 일하고 가는 것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줘. 그게 문제입니다. 이민자도 잘 안 받아. 안 받아준다. 공장은 잘 받아 공유서시오. 공장은 잘 받아주죠. 공장은 받아주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문제잖아요. 근로자들이요? 어. 뭐 그거는 쉽지 그걸 않다고 알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인가? 줄을 서시오 하니까 야 그것도 참 큰일이네. 근데 그럴수록 밖으로 자꾸 나가야죠. 아 그럼요. 나가서 일자리 찾고 해야지. 뭐 그렇긴 하죠. 우리 어려울 때는 뭐 독일에 광부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중동 나가서 일도 해오고 근데 사실 그런 지 한참 됐죠. 이제 당번이 돌아온 거지 이제. 조금 더 아이고야. 시대가 어려워지는데 편했다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렵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커밍. 윈터 이즈 커밍이네. 윈터 이즈 커밍. 4년은 너무 길다. 그죠? 4년은 너무 길다.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난 벌써 몇 개월인데도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와.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관세는 똑같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가서 이제 짓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해봐야 4년이라고요. 네. 그럼 본인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파는 기업인이면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그 사이에 미국 가서 가겠느냐? 공장 터 닫고 이제 자 만들어 보자 그 싶으면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아닐 텐데 그럼 그거 하겠나 생각해 보면 그냥 다들 눈치 볼 것 같다. 뭐 계산기는 두드려 보긴 할 계산기 텐데. 두드려 볼 네, 텐데 예. 네. 트럼프가 되고 그 다음엔 트럼프의 아들이 되고 트럼프 사위가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 그래도 진짜 정말 다행인 게 FTA를 많이 FTA 진짜 맺어놨다는 게 음. 정말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자꾸 수출도 해야 되고. 네. 그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상호 관세. 옛날에는 이런 거였는데 좀 이상하게 들고 나왔다. 그래. 김상훈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